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버디 권재윤이고요.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시장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네. 사실 바이든 효과일까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엄청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수요일과 금요일만 기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장이 빠지더니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만 딱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장이 어저께 이제 하루 조정 이후에 다시 어제 전고점을 좀 넘기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고, 방금 우리 재현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뭐 바이든 효과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를 정말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환율도 좀 떨어져서 그런 환율도 영향도 있을 좀 것 많이 같아요. 떨어지고 한 네. 10원 정도 지금 떨어졌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만 오전에만 거의 1조 원을 넘게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큰형님 시장인 이제 코스피 시장도 좋고 네. 동생 시장인 이제 코스닥 시장도 정말 좀 견조하게 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어저께 이제 유통주들의 실적 쇼크 때문에 경기 둔화와 관련된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지금 극복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증시 코스 몇 번째 홀로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또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3홀 비교적 좀 수월한 홀로 그렇죠. 진단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 이제 웬만한 건 정말 반영이 나왔어요. 되고도 남았다. 네.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악재가 이제 거치고 나면 시장이 얼마나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오늘 시장이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 수급이야 원달러 환율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91원 찍었을 때 이제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 환율 하방 배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ECB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피력을 좀 했죠. 유럽도 결국은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이 제로금리 시대가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고 달러가 좀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났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0원 이상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환율이 이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0.5% 포인트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준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연준의 FMC에서 0.5% 포인트 또 빅스텝을 또 할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분명히 또 인상이 좀 될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 이제 통화 수합이 이제 다시 상시 통화 수합이 이제 좀 체결이 되면서 요것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워낙 강세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대외적인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 반전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낙폭과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강해요. 맞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8시에 진행을 해드렸을 때 그때 이제 LNF를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 또 후속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드리면서 어저께 또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제가 찍어드렸던 오스코텍이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렇게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낙폭과대된 제약 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파3 홀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오후장에도 좀 마음 놓고 스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홀은 지난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입니다. 네. 자,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이언트 스텝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수요일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김프로님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오늘 넷플릭스 투자 소식에 맞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 자이언트 스텝을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약간 이게 좀 금기시되어 있는 종목이다. 맞아요. 이름도 하필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 스텝이고. 가지고 네. 얘기하기도 조금 껄쩍지근하고요. 메타버스잖아요. 최근에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시세가 안 좋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사실 이런 종목들 분석해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루 뒤에 어저께는 주가가 장중에 한 3% 정도 밀리면서 아 이거 헛스윙을 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오늘 넷플릭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덱스터가 장중에 10%가 훌쩍 넘게 급등세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은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넷플릭스 주가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전 세계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양질의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업로드를 시켜야 그나마 이제 유료 고객들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억 달러 규모의 특수 영상 이제 영화 제작과 관련된 스튜디오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다라는 게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호전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장주의 시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상 주가가 너무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시장의 트렌드에서 완전히 조금 잊혀지면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VFX 특수 영상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활용이 좀 될 수밖에 없고 게임 산업에서도 또 응용이 될 수밖에 없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앞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낙폭과대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인 낙폭과대 종목이거든요. 오늘 무슨 제약바이오가 뭐 좋은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있어서 꼭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차원에서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뭐 장중 고점 대비하면 한 6% 정도 수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이틀 만에 무려 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E&D입니다. 전일에 LNF 수주 소식 들리면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하더라고요. 이 네.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진짜 무릎에서가 아니라 네. 발목에서 소개를 맞아요. 해주셨어요. 워낙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벌써 수익률이 30% 가까이 되고 있는 홀인원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LNF가 어저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7조 원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실제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결국은 테슬라 쪽으로 이제 납품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테슬라 향의 수주도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2023년, 2024년 2년 동안에 7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매출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들이 이 정도로 이제 치고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이제 후속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E&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양극재 투자와 관련된 특히 이제 양극재 전구체 소재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 소재 시장 중에서 가장 좀 캐파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양극재 시장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는 또 벨기에의 세계 1위 양극재 회사라고 하는 이 유미코하고도 뭔가 이제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긴 했지만 한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저께 제가 또 한솔케미칼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주당 막 26만 원 하는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또 한솔케미칼도 5%, 6% 가까이 또 강하게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양극재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또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동박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두루두루 후속주 중에서 좀 찾아보시면서 공략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D는 홀인원을 기록을 했지만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리뷰홀까지 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동해볼 홀은 바로 종목 상담 홀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김프로님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사연은 바로 4905번님입니다. SK를 가지고 계신데요. 26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뭐 평가하실까요? 조금 밀려있긴 하지만 이 종목 저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오, 이글 네. 종목으로 평가를 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SK 지주사 있잖아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SK 지주사, SK 이제 자회사들 중에 알짜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비중도 한 15% 정도 들고 계시니까 아무리 못 가도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 수급이 이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오늘 낙폭가대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움직인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가대 종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30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8900번님이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0만 원입니다. 네.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저 오늘 네. 지수가 또 반등이 들어오니까 이 게임주들이 또 반등이 맞아요.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주제는요. 네. 낙폭가대. 제가 벌써 지금 방송하면서도 낙폭가대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번을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오늘 크래프톤도 6%가 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와 정말 너무 불쌍하게 빠졌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NC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조금 수급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이제 대형사들이 좀 올라온다라는 건 결국은 수급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실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를 좀 사야겠는데 아니 오늘 선물을 지금 1조 원을 넘게 사는데 뭘 사겠어요? 당연히 업종 대표주를 사겠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스켓 수급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종목들은 레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60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시지만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라는 차원에서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만 원까지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원샷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의 원샷 하이라이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NK맥스를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을 오늘 들고 맞습니다. 오셨네요. 네. 오늘 주제는 그냥 낙폭과대라는 거.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움직인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 좀 올라오고 있고 신약 개발하는 오늘 오스코텍이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플랫폼 제약바이오 기업 이제 셀리버리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이 HLB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이제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칼리주맙하고 이제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사실상 요즘 유행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치료제의 이제 병용 투여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이제 유효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HLB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한 5, 60%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죠. 결국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약간 호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거기에다가 뭐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또 기계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특별히 호재가 없더라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올 때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싸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5% 올라갈 게 막 10%, 15%씩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장중에 그냥 뭔가 뉴스 하나 나오면서 한 2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오늘도 이제 툴젠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스물스물 반등이 들어오다가 툭 하고 올려버리니까 그냥 1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꺼번에 확 들어와 버리면 강한 이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NK맥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면역 치료제,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 요 회사의 이제 주력은 결국은
NK 세포 치료제. 이름이 NK 맥스잖아요. 이 NK가 뭐냐면 이제 내추럴 킬러의 약자거든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 T 세포라든지 NK 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주로 이제 항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CAR-T 기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에클론 같은 기업이 이제 CAR-T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몸속에 있는 T 세포보다는 항원을 공격하는 이제 이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NK 세포는 특징 자체가 이제 부작용이 조금 덜하다는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병용 투여를 하지 않아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피니라든지 키트로다와 같은 이런 면역감분 억제제와 병용 투여를 하지 않아도 몸 속에 있는 자체적인 이제 세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덜할 뿐더러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 면역 치료제들이 사실 1년에 처방받는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1억 원을 넘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고가의 의약품들이거든요. 고가의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갑자기 이제 투여를 하면서 사망을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가의 면역 치료제들을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1차 치료제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몸속에 있는 자연적인 이제 NK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NK맥스였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